인문학 대마왕 안치홍의 고전 뽀개기. 그리스인 조르바는 오스만 튀르크의 지배를 받던 크레타의 이라클리온에서 태어난 니코스 카잔자키스의 1946년 작품입니다. 1917년 여행 중에 만난 요르기오스 조르바스와 함께 갈탄관 개발 사업을 하다 실패했으나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를 탄생시켰고 이 소설은 그를 세계적인 작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라고 묘비병을 남긴 카잔자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인 조리보까지 왔네요, 그죠? 이 책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자유 아닐까요? 자유? 실전이나 뭐 이런 게 자유가. 두 사람이 화자와 조르바란 사람이 나오는데 둘의 삶의 양식은 다르지만 둘이 추구하는 거는 결국 둘 다 자유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자유라는 게 이제 보면은 자유하려면 일단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존재가 있어야 자유를 할 텐데 뭐 어쨌든 존재가 주어졌다고 보면 또는 뭐 던져졌다고 보면은 자유라는 거는 우리말식으로 해석하면은 스스로 말미암는 건데 스스로. 근데 스스로 우리가 뭐 말미암는다는 것에 대해서 뭐 기독교나 뭐 종교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주 안에서의 참 자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 안에서의 참 자유가 참 모순어법인데 주 안에서의 참 자유는 저는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걸 자유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주 안에서의 참 자유가 되려면은 사실은 주님이 얘기했던 다양한 자유롭고 의미 있는 가치 체계를 자기 스스로 수용함으로써 참 자유가 되는 건데 그게 주 안에서의 참 자유는 이제 후대에 오면서 다른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 체계 뭐 또는 거버넌스에 소속됨으로써 얻는 뭐 소속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스로 말미암는 자유라고 할 때 예수님이 부여한 자유는 스스로의 기준으로 수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건데 말하자면 율법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다른 것으로 자유롭지만 지금 교회에서 개신교라든지 다양한 교회 기득권층에서 하는 자유는 말하자면은 이 책에 나온 표현으로 하면은 좀 긴 줄의 메인 자유를 부여해 놓고 자신들의 줄의 꼭대기를 잡고 있는 그런 자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 저는 그래서 수평적인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벗어나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참 자유가 안 이루어지는데 이제 종교적인 걸 떠나서 그냥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종교인이 아니고 사회 내에서의 자유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막대기에 꽂히지 않는 수평적으로 이동하지만 막대기에 꽂히지 않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유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자유라는 게 사실은 이 책에 이제 줄의 길이만 늘어났을 뿐이지 네가 결국 그 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했듯이 우리 누구나 그 줄에서 못 벗어나죠. 그래서 자유라는 게 스스로 말미암는다는 것들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스스로 말미암는다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속박된 선택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조국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또 이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여기 뭐 조르바가 나갔다 체험하게 되는 전쟁에서 죽게 되고 뭐 이런 사례들도 있듯이 그래서 자유라는 게 결국은 그러한 소속과 속박에서 무엇으로부터의 벗어남 자체를 끊임없이 이 책에서 조르바가 얘기를 하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중에는 어떤 거대 담론뿐만 아니라 일상적이고 관행적인 속박,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한 풍자, 해악 이런 것들 막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뭐 우리는 뭐 허위의식이라고도 하고 뭐 속물근성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건데 이 사람은 그런 것부터 탈피를 하죠. 근데 그러면 이제 막대기가 없고 줄에 묶이지 않은 존재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사실은 없죠, 그죠, 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죽은 게 서서 죽는 건데 우리가 호모사케르라는 표현도 우리가 들어봤을 텐데 말하자면 좀 이중적인 존재 이런 건데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실존의 구조는 사회 내에서의 실존인데 사회 내에서 그 어떤 속박과 허위의식과 어떤 굴레 속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사회 밖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 내에서 찾아야 되는데 사회 내에서 속박이 되지 않고 굴레가 되지 않고 억압이 되지 않는 어떤 대안적인 자유로운 소속과 연대와 뭐 우리가 말하는 희망 같은 것들을 찾을 수 있냐 하면 역사적으로 찾아본 전례는 없죠. 그래서 항상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벗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없죠. 뭐 시즈프의 신화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끊임없이 밀고 올라가잖아요. 속박인데 속박에서 해방되는 순간은 아주 짧은 한순간이거든요. 돌이 저 먼 비탈면을 아래로 굴러내려가는 거를 하염없이 지켜보면서 곧 내가 밀고 올라가야 될 돌을 위에서 지켜보는 그 순간의 해탈 말고는 답이 없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라고 했을 때 어디에서 자유로운 건 추구할 수 있지만 어디로 자유롭 거냐라는 쉽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수평적인 여기서 말뚝을 벗어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말뚝을 꽂고 수직적인 이런 해방 이런 거를 우리가 모색해 왔는지도 모르죠. 수평적인 삶이 두렵기 때문에 수평적인 삶에서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자유에 관한 얘기인데 문제는 답이 없다는 거죠. 역시 그 조르바의 삶 자체는 자유라기보다는 자유를 향한 그냥 다양한 몸짓들이지 그 자유 자체는 아니었던 거죠. 결국 여기서는 자유가 없는 건데 그러면은 아까 이제 공 얘기가 나왔는데 공이라는 것은 있음이 아니다. 그럼 없음이냐 하면 없음은 있은 거 아닌가 다르죠. 근데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자유롭지 않거나 마찬가지로 자유롭지 않지만 자유를 추구하거나 자유롭지 않은 데서 자유롭지 않음을 그냥 받아들이거나 뭐 이 정도 외에는 사실상 뭐 딱히 표적한 수단은 없는 거죠. 조르바가 되게 화려하고 뭐 멋져 보이지만 끊임없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도망다니고 이런 존재잖아요. 되게 나약한 인간이잖아요. 나약한 인간이고 자기 확신의 결여 속에서 어떤 일관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뭐 제가 이거 최근에 뭐 썼던 글 중에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적인 사유를 벗어나서는 사유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위 이제 언어라는 건 존재의 집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언어적인 사유 이런 게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문득. 근데 비언어적인 사유는 우리 그 사유를 사유에 내거나 포착해낼 수는 없어요.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뭐 굳이 이제 그러면은 존재가 노숙하는 거는 집안에서는 존재의 노숙을 파악해낼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건 아주 찰나적이고 달력에 나오는 것처럼 유성처럼 잠깐 스쳤다 지나가는 그러한 것이지 별자리 구성 자체는 항상 구성된 속에서 우리가 뭐 적정한 거리감과 적정한 구석과 적정한 간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 이 책에서 말하는 것도 문학의 공통적인 주제, 인간의 어떤 이중성 같은 거. 제가 가장 학생들하고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하던데 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진창길을 걷는 존재인데 하늘의 별을 본다. 하늘의 별을 보지만 진창길을 걷는 존재이다. 뭐 이런 게 결국은 조르바와 화자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려고 한 얘기인데 문체라든지 뭐 어떤 스토리 전개 자체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좀 약간 뭐랄까 과장된 느낌이 많이 있죠. 제가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러한 정서가 실제 자연스러운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리랑 얘기를 하면은 아리랑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뭐 사람들이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하고 비슷할까 하는 어떤 정서적인 교감은 잘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과장돼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뭐 그리스인 조르바란 영화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뭐 문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재밌게 잘 풀어냈죠. 얘기도 재밌고 타고난 얘기꾼인 것 같은데 이제 여현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현 부분은 당대인의 인식 속에서 이걸 파악해야 된다. 그 당대인의 인식 속에서는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여자가 인간인 적이 얼마 안 됐어요. 여자가 인간으로 인정된 게 유감스럽게도 얼마 안 됐어요. 다양한 편견과 부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뭐 열등한 종족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현 부분은 당대인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 여성을 설명하는 가장 오래된 얘기 중에 하나는 여성은 가장 오래된 운송수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자는 가장 오래된 가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인류학에서. 여성은 포유류일 경우에 특히 다른 포유류와 달리 인간 포유류는 이제 가부장적이라는 수컷 중심의 사회 체계를 발전시켜서 어떤 여성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이 되게 고도화한 상태로 수천 년, 수백만 년을 지난 거죠. 인간의 인지가 높아지고 인류 문명이 문명답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여자와 남자가 동등한 인간으로서 어떤 존엄성 측면에서 또는 어떤 인식이나 지적 능력에서 차이가 없으며 동등하게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한 게 불과 얼마 안 됐죠. 몇백 년도 안 됐죠. 밀 같은 사람도 있었고 밀 같은 경우에는 자유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그 전반적인 거 밀 같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종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던 거 여성에 대해서는 그 우월적인 여성에 대해서는 평등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밀이 여성에 대해서 가졌던 평등주의적 사고는 그 여성은 백인 여성이었어요. 백인 여성을 인정했지 황인 여성이나 흑인 여성은 마찬가지로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을 거라고 해요. 과거에 그 여성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많은 문화적 현상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까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우리가 보면은 2차원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되죠. 내려다보면서 그 사람들이 했던 고민을 남녀를 떠나서 인간 공통의 고민으로 받아들이면 무난하지 않을까? 그거는 지금은 남녀 떠나서 공통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열망과 이중성과 갈등, 그 다음에 자유 속에서의 외로움 이런 것들은 남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이제 상당히 진전된 사회상을 말하는 거죠.